안녕하세요. 조직소녀입니다. 오늘 월가영웅 5번째 시간이죠. 12장부터 14장까지 진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12장 사실을 확인하라. 회사에 전화하라. 회사에 하고 싶은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면 홍보팀에 전화하라. 투자자가 빈틈없이 준비한 질문들에 대한 홍보팀의 답변이야말로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알짜 정보다. 질문의 줄거리가 잘 정리되면 질문만 보아도 점검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질문은 투자자가 직접 조사했음을 암시하는 말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지난 연례보고서를 보니까 부채가 5억 달러 감소했더군요. 추가 부채 감축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부채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묻는 것보다 더 진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본사 방문. 본사를 방문할 때 내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회사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다. 크라운 코크 앤드실에 방문했을 때였다. 사무실 가구는 내가 군대에서 쓰던 것보다도 초라했다. 이 회사는 우선순위가 분명했다. 이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지난 30년 동안 280배 상승했다. 높은 이익과 검소한 본사는 완벽한 조합이다. 현장 점검. 캐럴린이 슈퍼마켓을 쇼핑하던 중 레거스를 발견하고 내가 브리토를 먹다 타코벨을 발견한 이후에 나는 상점을 돌아다니며 제품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줄곧 믿고 있다. 물론 빌드너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체험만으로 핵심적인 질문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토리를 개발할 때는 제품의 실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선 마음이 놓인다. 나는 라킨타를 매입하기 전에 이 모텔에서 사흘밤을 보냈다. 픽앤세이브를 매입하기 전에도 캘리포니아 매장 한 곳을 방문했고 엄청난 할인 판매에 감명을 받았다. 픽앤세이브의 전략은 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정규 유통 경로로 사들여서 폭탄 세일가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투자 설명회에서도 구할 수 있다. 이보다는 유명 브랜드 향수가 79센트에 팔리고 고객들이 이처럼 싼 가격에 놀라는 모습을 직접 봄으로 살아있는 정보를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애플 컴퓨터가 붕괴되어 주가가 60달러에서 15달러로 폭락했을 때 나는 이 회사가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효생주로 간주해야 할지 말지를 고심했다. 애플은 수익성 좋은 기업 시장을 겨냥해 신제품 미사를 출시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와 함께 집에서 사용할 두 번째 애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델리티 시스템 관리자가 내게 사무용으로 매킨토시 60대를 새로 구입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애플이 가정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고 기업 시장에 새로 진입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 100만 주를 매입했고 이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도 후회할 일은 없었다. 국내 소비시장이 동질화될수록 한 지역의 쇼핑센터에서 인기 있는 품목이 다른 지역의 쇼핑센터에서도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동안 소비자로서 성공과 실패를 점쳤던 브랜드의 미래가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한번 돌이켜보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오시코시 떡바지를 하고 자랐는데 나는 왜 이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 리복 운동화를 신던 아내의 친구가 발이 아프다고 불평했다는 말만 듣고 나는 왜 그렇게 쉽게 리복에 대한 투자를 단념했던 것일까? 아는 사람이 운동화를 나쁘게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르타 종목을 놓쳤다고 상상해보라. 세상에 쉬운 투자는 없는 법이다. 보고서 읽는 법. 내게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가 소개된 대차대조표다. 부채보다 현금이 늘어나면 재무제표가 개선된다. 그 반대일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악화된다. 현금이 부채보다 많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장기 부채가 현금 보유량을 초과하는 데다 현금이 계속 감소하면서 부채가 증가하여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간단한 연습에서는 재무제표가 강한지 약한지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 13장 유명한 숫자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정 제품 때문에 어떤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될 경우 내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제품이 해당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제품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만큼일까? 레그스라는 한 제품으로 해인지 주가가 치솟을 수 있었던 것은
헤인즈가 비교적 작은 회사였기 때문이다. 펜퍼스는 레거스보다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였지만 거대 기업인 P&G에서 이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주가 수익 비율. 코카콜라의 주가 수익 비율이 15라고 하면 이 회사가 15%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연 성장률의 절반이면 매우 유명하며 연 성장률의 2배라면 매우 불리하다고 말한다. 나는 펀드에 편입할 종목을 분석할 때 항상 이 기준을 사용한다. 현금 보유량. 회사가 현금 수십억 달러를 보유하였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다. 1982년에 4달러였던 포드 주식은 1988년 초에 38달러로 올라갔다. 월스트리트는 거의 2년째 포드가 과대평가되었다며 입을 모으고 있었다. 수많은 전문가가 이 경기순환 자동차 회사에게 남은 일은 내려가는 일뿐이라고 했다. 나도 여러 차례 매도할 뻔했다. 그런데 연차 보고서를 살펴보니 포드는 부채를 차감하고서도 쌓아놓은 현금이 주당 16.3달러나 되었다. 내가 보유한 포드 주식에 주당 16.3달러라는 보너스가 마치 환불 금액처럼 숨어 있었던 것이다. 포드의 현금 보유량을 보고 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주가는 40% 넘게 상승했다. 부채 요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대차대조표는 보통 주주지분 75%와 부채 25%로 구성된다. 회생주나 문제 기업의 경우 나는 부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기업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생존과 파산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부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채가 많은 신생기업은 항상 위험하다. 부채에는 은행 대출금과 장기 차입금이 있다. 은행 대출금은 은행이 요구하면 갚아야 하기에 위험하다. 장기 차입금은 채무자가 이자만 계속 지급하면 상황이 아무래도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공경에서 빠져나올 시간을 벌어준다. 배당. 높은 배당이 유지된다고 확신하면 투자자들은 배당을 바라보고 주식을 매입한다. 따라서 주가가 어느 수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배당을 지급하고 증가시킨 우량주들은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종목이 된다. 반면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소기업은 훨씬 빨리 성장한다. 이들은 배당에 쓸 돈을 사업 확장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은행 부채를 지지 않으면서 확장 자금을 조달하려는 데 있다. 어쨌든 나는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배당주 대신 공격적인 성장주를 선택하겠다. 배당을 빠짐없이 주는가? 배당을 바라보고 주식을 매입할 생각이라면 경기 침체와 난간을 맞이해도 배당을 지급할 회사인지 확인하라. 저성장주가 배당마저 빠뜨린다면 투자자는 공경에 빠진다. 저성장 기업의 장점마저 사라진 셈이기 때문이다. 20, 30년 동안 배당을 규칙적으로 증가시킨 회사가 최상의 선택이다. 켈로그와 렐스턴 퓨리나는 3차례의 전쟁과 8차례의 경기 침체를 거치는 동안에도 배당을 빠뜨리거나 줄여본 적이 없다. 배당의 가치를 믿는다면 바로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라. 사우스 마코처럼 부채가 많은 기업은 부채가 거의 없는 브리스톨 마이어스처럼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할 도리가 없다. 장부가치. 장부가치가 주당 20달러인 주식이 10달러에 거래되면 사람들은 반값에 산다고 생각하며 이런 주식에 투자한다. 문제는 발표된 장부가치가 회사의 실제 가치와 거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장부가치는 실제 가치보다 큰 폭으로 과장되거나 축소된 경우가 많다. 1976년 말 앨런 우드 철강의 장부가치는 3,200만 달러로 주당 40달러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6개월 뒤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장부가치 3천만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제강 설비가 부적합한 설계와 운영상의 하자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쓸모없었기 때문이다. 대차대조표 왼쪽에 과대평가된 자산은 특히 대차대조표 오른쪽에 부채가 많을 때 투자자를 배신한다. 어떤 회사의 자산이 4억 달러고
부채가 3억 달러라고 가정하자. 장부 가치는 1억 달러다. 부채는 실제 숫자다. 그러나 4억 달러짜리 자산을 파산 세일해서 2억 달러만 건진다면 실제 장부 가치는 마이너스 1억 달러가 된다. 장부 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입한다면 이 자산의 실제 가치가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숨은 자산. 장부 가치는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지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축소되는 경우도 많다. 축소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자산줄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87년 귀금속 제품 제조업체인 핸드앤하먼의 주당 장부가는 금, 은, 백금의 막대한 재고를 포함해서 7.83달러였다. 그러나 이러한 귀금속의 장부가는 핸드앤하먼의 취득가로 기록되었다. 게다가 거의 30년 전에 구입한 것이다. 현재 시가로 따지면 귀금속의 가치는 주당 19달러가 넘는다. 금과 은 외에도 숨은 자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코카콜라나 감기약인 로비투신과 같은 브랜드도 가치가 엄청나겠지만 대개 장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특허 의약품, 케이블 TV 독점 영업권,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취득 원가로 기록되며 감가상각을 통해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에서 결국 사라진다.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은 사업의 결과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를 말한다. 회사들은 모두 돈을 벌어들이지만 이를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피그 아이언이 주계 재고를 팔아 1억 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한편으로 피그 아이언은 용광로를 최신 설비로 유지하기 위해서 8천만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다. 첫 해에 피그 아이언이 용광로 개선에 8천만 달러를 지출하지 않으면 더 효율적인 경쟁자들에게 사업을 빼앗기게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성공하기 힘들어진다. 필립 모리스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자본적 지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선호한다. 이런 회사는 자금 지출을 줄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필립 모리스는 피그 아이언보다 돈 벌기 쉬운 회사다. 재고. 제조업체나 소매업체 모두에게 재고 증가는 대개 나쁜 신호다. 더욱이 재고가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다. 연금제도. 나는 회생주에 투자하기 전에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연금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금기금 자산이 확정된 급부 채무보다 많은지 확인한다. 성장률.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익이다. 고객을 잃지 않으면서도 매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를 발견했다면 이 회사는 기막힌 투자 대상이다. 고성장주의 경우 빠른 이익 증가가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20% 성장 기업과 10% 성장 기업은 주당 1달러부터 동시에 출발한다 하더라도 이익 격차가 급격히 벌어진다. 간단히 말해서 바로 이것이 대박 종목의 열쇠이며 특히 장기적으로 20% 성장 기업이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는 비결이다. 월마트와 리미티드가 10년 동안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익이 복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당연히 운영 비용이 가장 낮을 것이고 운영 비용이 낮은 기업은 사업 환경이 악화되어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4장 스토리를 재확인하라.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사의 스토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회사는 새로운 카드를 보여주고 있는가? 특히 고성장주인 회사라면 어떤 전략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성장기업의 생애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이제 막 창업을 한 초창기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간다. 고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은 신규 시장에 진입한다. 포악이라고도 하는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은 현실적으로 확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각 단계는 몇 년 정도 지속된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고유의 성공 공식을 복제하며 성장을 거듭한다. 센서매틱이 도난 방지 시스템을 매장마다 잇따라 설치하며 확장하는 동안 주가는 2달러에서 40달러로 치솟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결국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 새로운 매장을 열지 못했다. 성장 탄력을 유지할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자 1983년에 42.5달러까지 올랐던 이 회사의 주가는 1984년에 5.63달러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회사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단계가 되면 투자자는 이 회사가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 회사가 제시하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4장까지 진도 다 나갔어요. 오늘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15장부터 15, 16, 17장까지 진도 나갈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모두 안녕!
직접 잡은 거야? 우와. 안 물렸어? 형들이 잡아와서 저는 그냥 아, 형들 잡아왔어? 또 있어, 거기. 얘 다리가 떨어졌다. 그치? 여기는 한쪽에 네개 있는데 한쪽에 두 개밖에 없어. 아파.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안 닦고 가냐?